네, 플랜 B입니다. 플랜 B 기사 같이 볼까요? 법원, 윤 체포영장 기각, 특검, 신병 확보 속도전 일단 제동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네, 내란 특검에서 청구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신병 확보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기각 사유가 박지영 특검보가 어제 직접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그 변호인한테 6월 28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 요구 통지를 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다시 또 검토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 요거부터. 법원은 특검에서 소환하지 않지 않았느냐. 특검에서 소환한 게 아니라 경찰에서 소환한 것만 있었으니까 경찰 소환 따로 그리고 특검 소환 따로 지금 이걸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좀 더 윤 전 대통령 쪽 입장을 좀 들어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좀 명확하게 네. 지금 이제 특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를 이어가게 되는 부분이지만 네. 경찰과 이제 특검은 별개의 기관이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특검이 이렇게 수사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네.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기본적으로 소환 요구, 그러니까 자진 출석하지 않고 소환 요구가 보통 3차례 정도 있었는데 이에 불응할 때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네. 경찰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된 혐의로서 3차례 불응을 했지만 그랬죠. 특검에서 아직 정식으로 소환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판단된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진 출석 여부를 밝힌 상황에서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갖춰지지 않았다 하는 게 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경찰과 특검의 별개의 기관으로 좀 구분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3번 이 소환 요청을 했는데 불응한 거를 경찰 따로 특검 따로 이렇게 좀 분류해서 법원은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 어떻게 보면 좀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특검 입장에선 아까 제목에 나온 것처럼 제동이 걸린 상태죠. 근데 제동이 걸리면 멈칫할 법한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내란 수사 첫 삽부터 제동 걸린 조은석 특검 플랜 B를 바로 가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플랜 B. 아까 나왔죠. 박지영 특검이 뭐라고 했느냐. 그럼 즉시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나오세요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부르면 온다고 하니까 기각이라고 그래? 그럼 바로 와.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임 변호사님. 수사 의지가 상당하다. 약간 정면 돌파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특검이 속도도 굉장히 올리고 있고 네. 지금 추진력도 상당해 보입니다. 어제 체포영장이 결국 발부되지 않아서 제동이 걸린 건 맞지만 네. 소기의 성과는 있습니다. 특검에서 체포영장 기각되자 바로 28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어요. 네. 근데 만약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지금 법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이지 네. 다른 체포 사유가 없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이 사실상 지금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된 건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밟힌 것, 제동이 걸린 건 맞지만 강제적으로라도 지금 소환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또 체포영장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다. 네. 그때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바로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게 그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소득이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기각은 됐지만 이 기각을 통해서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 자체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올가매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내란 특검 28일 윤출석 통보 윤 측 나가겠다. 아 그래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입장문을 냈어요. 같이 입장문 보시죠. 체포영장 기각, 법불악위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 그리고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 주기, 흠집 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향후 수사, 헌법 법률의 테두리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길 촉구를 한다라고 하면서 기습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면 일자를 조정해서 같이 좀 이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소환 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바로 공지를 하는 거 이건 좀 특검답지 못하고 졸렬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나가겠다 한데 나가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통보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졸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첫 번째 장 같이 볼까요? 법불악위란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체포영장. 법불악위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수현 의원님. 예. 사실 이 법불악위라는 얘기가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불악위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는다. 이걸 약간 다시 되돌려주는 형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신문의 제목이 플랜 B 가동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이 플랜 A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찰의 그 체포영장 청구, 출석 요구 3번이 있었던 이 과정을 특검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과정을 인정해서 바로 청구를 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법원은 우리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대로 구분해서 이제 보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저는 특검이 예상했다고 생각하고 법원의 답변이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했다고 보고 그래서 경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과정도 특검은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정됐던 이런 답변을 얻어냄으로써 바로 이렇게 스스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플랜 A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검으로서는 지금 계속 지금 졸렬하다는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 적이 썼는데 자신의 명을 수행했던 사령관들은 전부 다 구속이 되어 있는데 자신만이 나는 무죄다를 주장하고 있는 이 졸렬한 전 대통령의 행태 이것에 대해서 아마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기대라는 게 있어요. 눈높이가. 특검에 대한. 특검은 바로 그러한 것들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시원한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플랜 A에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목적했던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 특검의 플랜 B가 아니다. 원래부터 큰 그림으로 당연히 이렇게 하면 기각될 걸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큰 그림의 일환이다. 이게 원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특검은 생각했던 대로 지금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밟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이렇게 이 특검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줄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이제 강공으로 갔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플랜 A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대면 조사냐 성사가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가겠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다음 기사 잠깐 보시죠. 다음 기사. 내란 특검 출범 16일 만에 윤 대면 조사 성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 결국 여러 차례 부르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김성태 의원님 일단 불러서 가겠다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럼 가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게 가긴 가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묵비권 행사할 것이냐 말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특검이 지금 현재 기선 제압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 체포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사실상 특검 입장에서는 이건 양수협장 꽃놀이패를 쥐고 한 거예요. 법원에서 체포영장 내주면 48시간 내에 신변 구금해가지고 또 조사해가지고 구속영장 바로 이제 청구하겠다는 거였고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 특검이 수시로 이제 당신 불러댈 거니까 오지 않으면은 바로 체포영장 칠 거야.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특검 수사에 이제 제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전직 대통령의 어떤 그 신분 뭐 네. 그런 측면을 가지고 버티고 또 안 나가고 했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측면에서 특검은 일체 정치적인 이제 개입 없이 특검이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특검이에요. 건강스카처럼 지금 현재 170일안에 이 주어진 국민이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이게 특검법에서 이 170시간 이내에 이 결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 들어요. 질문은 묵비권을 그래서 행사할까 말까 아 했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직권 남용 혐의 교소나 특수공무 집행 방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란죄 가지고 다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사보젤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한남동 그러니까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그 수단을 네. 대통령 입에서 이제 시작됐다 이런 부분에 많은 검찰이 그동안 진술 경찰이 확보한 부분을 특검이 그걸 가지고 최종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요게 임주혜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이전 특검 출범 전과 후가 약간 좀 상황이 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처럼 출석도 이제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출석을 해서 심지어 여러 차례 부른다고 하는데 출석해서 입을 이젠 좀 조금씩 여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닫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이냐라는 거죠, 전략적으로. 방어권 행사 측면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어느 정도 수비수의 입장에서 특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취지인데 네. 수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밝히는 게 합당한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묵비권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미 사안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 공판이 진행 중인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주어진 시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아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변호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방식을 네. 이미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침묵을 일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엔 방어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봐도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던가 그냥 말을 안 하고 방어를 하는 부분은 썩 현명하진 않을 수 있다. 지금 약간 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에 따라서 또 맞게 좀 이 검찰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말고 지금 특검이 3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내란 특검이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벼랑 끝 몰린 김건희 두 특검 모두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특검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윤 전 대통령은 소환 불응으로 체포영장 청구됐는데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뭐 참고인 조사 이런 거라도 소환을 할 예정이신가요?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네. 이제 소환을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두 특검이 모두 얘기하기를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게 맞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뭐 고려해 볼 겁니다라는 이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김 여사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특검에서 소환 요청을 하면 일정을 조율해서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임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미 경찰에서 소환한 게 이제 3번이 사실 누적이 돼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누적이 돼 있지만 다만 현재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율해서 응하긴 할 건데 내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소환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땐 다시 또 강제적인 조치 카드를 특검이 꺼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소환을 3차례 정도 불응하면 그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곤 하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임은 인정이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점을 지금 소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입원이 몇 달간 장기간 이어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특검이 정식으로 이 수사의 속도를 내게 되고 그렇다면 일정을 조율해서 머지않은 기간 내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 것처럼 체포영장도 청구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특검에서도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는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변호인단을 더 늘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소환에 대비해서 그 대면 조사에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특검의 의지가 확고한 점이 이미 다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건데 조금 전 나온 지금 뉴스 속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28일 9시가 아니라 10시에 출석을 하겠다. 그리고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출석을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임 변호사님. 지금 시간도 살짝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개 출석이 아니라 비공개로 출석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본 특검은 굉장히 단호하고 완강한 스탠스였는데 이 요청 받아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9시인지 10시인지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일단 자진해서 출석을 한다거나 소환 요청에 응할 때는 어느 정도 일정 조율이 가능한 부분은 맞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당연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이미 중요하게 잡혀있는 그런 스케줄들이 있다면 조율 자체는 가능하거든요. 이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정도 이제 미룬 것은 뭐 준비의 시간이 된다기보다는 일정상의 편의상 그 정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까지 굳이 막으리란 생각은 좀 들지 않고요. 9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10시까지 온다고 해서 9시에 안 왔으니까 다시 체포영장 발부하겠다? 이런 일은 사실 산정하기 어려워요. 이 정도의 시간 조율이라고 한다면은 특검 측에서도 유연하게 좀 대처하지 않을까 싶고 비공개 출석 여부는 사실 예단하기 일러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에 출석할 때도 우리가 뭐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지상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공개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안전상의 이유라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안전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때 시민들의 안전상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 특검 측의 판단을 조금 더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9시에서 10시 시간 정도는 뭐 충분히 이 특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비공개 출석도 사실 그것도 약간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를 고려를 했을 때 비공개 출석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김용현 전 장관 사실 어제 구속이 연장되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어제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다시 구속이 되는 상황이 빚어졌다라는 거죠.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구속 만기 3시간을 앞두고 26일 0시가 되면 나오는 거였었는데 다시 6개월간 구속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속 심사를 받는 과정이 사뭇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 잠깐 볼까요?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아니 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어요. 재판부에서. 근데 여기서 다시 또 합니다. 다시 또요. 또 재판의 지연 목적이 명확하군요. 기각 다 기각을 했다라는 거죠. 박수현 의원님. 사실 이런 사례는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도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서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12월 3일 그날 밤부터 국민은 처음 보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까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과 분노의 밤을 국민이 지냈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국민의 눈높이, 상식, 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번번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우리 국민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이 된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석방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 3시간을 앞두고 얼마나 국민이 불안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끌고 산책을 하는 모습을 하고 국민은 뒤로 넘어질 지경인데 지금 와서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이자가 또 나와서 활보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국민의 법 감정상, 눈높이상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주요 우두머리와 주요 종사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이 나와서 서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 같은 것들을 사실 법적으로도 염려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들에서 법원이 정말 그 특검은 특검 할 일을 했고 그다음 네. 법원은 제대로 결정했다. 이런 것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김용현이 주장했다고 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괴한 자들이 자기 자신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네. 국민은 또 민주주의의 이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또 침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것만 짧게 여쭤보죠, 임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구두로 계속해서 기피 신청을 무한으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할 수는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역시도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재판은 한정적인 시간 자원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 기피 신청 계속하다가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미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구두로 기각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지연 목적이 명확하다. 밝히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취하더라도 일단 재판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어떤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가능한 한 법적인 테두리 내의 조치이나 좀 더 넓게 본다면 방어권 행사 측면에 아주 합리적이거나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용현 장관의 입장에서도 이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향후 재판에 임하면서도 뭔가 태도적인 측면의 판단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살짝 드네요.